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메르스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 100개국으로 늘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상황 황정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금요일입니다. 지난 2주간의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 지난 29일 909명 추가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신규 확진자 추이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고 일단 이 사망자 수 알아봅니다. 어떻게까지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구와 경북에서 7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42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메르스 때의 경우에는 2015년 5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월 23일 종식될 때까지 확진자는 186명이었고 사망자는 39명이었습니다. 이때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난 건데요. 치명률은 어제 0시 기준으로 0.6% 달했는데 그러나 이제 70대 치명률은 4.5%, 또 80대 이상은 5.6%여서 대다수가 고령이거나 평소 기저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성별 통계와 달리 전체 확진자 수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수는 6,088명, 발병 45일 만에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7명이 추가돼 88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가 됐고 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2주가 지나서 퇴원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퇴원자 늘어날 전망이고 보건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네, 일단은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1,914명 가운데 77.5%인 8,458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결과가 통보된 6,540명 중에 3,394명, 그러니까 51.9%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초기 확진율이 8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슈퍼 전파 사건인 대구 신천지교회의 마지막 예배가 2월 16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잠복기가 2주 지난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은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한편 대구 지역도 살펴보면 이 경북 경산 지역이 추가적으로 특별 감염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경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어제 이곳을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세 번째 지정된 사례인데요. 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보면 경산시의 확진자가 총 347명입니다. 경북의 누적 확진자 가운데 경산시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확산 원인으로는 신천지 교인 역할이 큰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경북 내에서 신천지 확진자 가운데 60%가량이 경산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천지 신도 환자 262명의 절반가량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2차 감염과 소규모의 집단 감염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의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앞서서 김강립 총괄조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제2의 대남병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그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푸른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4일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이 요양원에서만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이곳 외에도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에서 24명, 또 경산 서린 요양원에서 13명 등 다수가 감염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생활복지시설 581곳을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그 예방적 차원에서 코호트 격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전체 확진자 가운데 30%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또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과 산발적 발생 추이를 추적해서 통제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정부가 세 번째로 마스크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 마스크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빚어지면서 이제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는 대책인데 상당히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를 기준으로 변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당 일주일에 2매씩 구입이 가능하고 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살 수 있는 날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은 월요일, 또 2, 7인 사람은 화요일, 그리고 3, 8인 사람은 수요일, 4, 9인 사람은 목요일, 또 5,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만큼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가 구입이 가능한데 단 평일에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셔야 하는데요. 약국에서는 판매 이력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 공적 판매 비중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하루 생산량도 기존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일에 공적 판매되는 물량 외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면 가격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형평성만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약국을 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셔도 직접 가셔야 하는데요. 장애인 외에는 대리 수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직접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더 짚어보면 일단 장애우분들은 대리 수령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들은 여권이나 학생증, 또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부모와 동행할 경우에는 부모가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는 가능한데요. 부모가 대리 수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들이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건데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뜩이나 바이러스 우려로 인해서 개학까지 미뤄진 상황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외부에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꺼려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뭐 2명, 3명일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게 다 일일이 마스크를 씌워서 같이 동행을 해서 약국에 가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요. 또 만약에 약국에 갔는데 마스크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또 다른 약국으로 전전긍긍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오부제가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오부제 적용은 일단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가요? 예. 네, 오늘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부터 하루 2매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약국의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중복 구매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오부제 시행을 하지만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진 하루에 한 사람당 한 매씩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거의 준배급제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그 전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적 판매 비율이 좀 높아졌고 또 물량도 늘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국의 약국이 2만 5천여 곳인데 한 곳당 250개 정도의 마스크가 매일 공급될 방침이고요. 우체국과 농협에는 한 곳당 100개 정도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100개국으로 늘어서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총리가 한국으로부터 온 입국자에 대해선 지정된 장소에서 2주 동안 대기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고 또 한국에 머물다 가는 일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을 해왔는데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일시 정지하고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동시나 경산시 등 경북 7개 그 지역에서 최근 14일 내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도 거부가 되는데요. 이미 지난달 26일에는 청도와 대구에서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가능한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의 발표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한가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과격한 조치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어제 오후 9시부터 11일까지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일주일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깊이 유감스러운 조치이고 정부는 이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주 당국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외교부는 그동안 대부분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투박한 제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지만 방역 선진국들이 이렇게 잇따라 금지 조치한 상황이라서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한 곳이 이제 100개 국가와 지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아베 총리가 올림픽이나 국내 지지율을 좀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 세계 상황도 짚어보면 코로나19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금 89개 국가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9만 8천여 명, 사망자는 3,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탈리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760여 명이나 늘어나서 총 3,858명으로 늘었고 네. 사망자는 148명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내에 마지막 청정 지역도 뚫려버려서 현재 이탈리아 20개 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 이란의 사망자도 100명을 넘어서서 총 10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확진자는 3,500여 명 수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이 최종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감염된 반려견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타인의 반려견을 죽이는 등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증거는 없는 만큼 이렇게 무분별한 학대 행위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